하지만 지금 구매하기에는 조금 시점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7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7과 플러스 모델이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와서 그런지 올해는 갤럭시 탭 S7 후속 모델에 대한 출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갤럭시 탭 S7에 대한 애착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벌써 출시한 지가 현재 9월 기준으로 딱 1년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괜찮은 성능과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출시 초기부터 수많은 불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논란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용하다가 갤럭시 탭 S7을 사용하니까 작고 가볍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6와 거의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만 다를 뿐이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11인치이고 비율이 16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LTPS 가변 주사율이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OLED가 아니고 LCD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색 표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HDR10 플러스는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 3에 해당하는 강도라서 꼭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이 디스플레이 표면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출시 때도 스크래치 불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크기는 가로 모드 기준으로 이 가로 폭이 253.8mm이고 세로 길이는 165.3mm입니다. 두께는 6.3mm인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0.6mm 더 두껍습니다. 크기도 작지만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떨어뜨리면 바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갤럭시 탭 S7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무게는 모델별로 조금 다른데요. LTE 모델은 500g입니다.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비교를 하자면 갤럭시 S21 울트라 두 개를 한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무게이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해야 되는데 거치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정품 케이스 아니라도 가격이 저렴한 케이스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고르면 가성비 괜찮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블랙 색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매할 당시에는 네이비 색상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 색상을 구매했고요.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절연띠 부분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처럼 하얗게 뜨는 현상은 동일하고 지금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변색된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은 제가 항상 케이스를 끼고 사용했기 때문에 손때가 거의 타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입니다. 기본 메인 광각 13메가픽셀 카메라와 초광각 5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탭 S6에 없는 LED 플래시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성 때문에 뭐 덜거덕거리는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케이스를 끼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정품 북커버를 가지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케이스 구매 시 이렇게 S펜 보관함이 있는 것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방에 집어넣을 때도 S펜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고 오늘 리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탭 S7은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는 색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하얀색을 표현할 때는 약간 누렇게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같은 11인치인 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을 주로 찍어서 탭으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7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말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오줌 액정 때문에 넷플릭스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넷플릭스를 볼 때 HDR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변 주사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는 최소 48Hz까지 주사율이 조절돼서 배터리 소모는 최소화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들고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갤럭시 탭 S7은 큰 문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오딘을 플레이해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요. 버벅임도 없었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스로틀링도 적고 갤럭시 탭 S7의 이 자체 냉각성도 괜찮아서 장시간 플레이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오딘의 이 설정에서 보면 기본 설정들이 대부분 높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단에 프레임이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자, 배터리 사용량도 지금 현재 53%인데 1시간 2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옵션을 최고로 하면 어느 정도 게임을 좀 플레이하면 기기 좌측 후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손으로 잡고 하면 내 몸도 같이 더워져서 장시간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 프레임도 최고로 켜주고요. 자, 지금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죠. 해당 옵션 사용 시 발열로 인해 게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아마 이 프레임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측 하단에 게임 부스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게임 우선 모드를 사용하면 수신 전화와 알림을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S펜입니다. S펜은 갤럭시 탭 S7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옵션이죠. 자, 이렇게 후면에 붙이면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에어 액션을 말씀드리는데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이 기능이 노트 9에서 처음 선보였던 기능인데요. 지금은 제스처까지 인식을 하죠. 하지만 실사용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인식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탭에서 조작을 해야 되고 앱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걸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자, 하지만 역시 필기는 갤럭시 탭 S7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죠. 간단하게 꺼진 화면 메모를 하는 것도 가능해서 갑자기 메모를 할 일이 생기면 굳이 탭을 켜지 않고도 바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할 때 이런 화면에서 의도치 않게 확대가 되면 우측에 있는 이 캔버스 잠그기를 하시면 확대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하시면 오조작이 되지 않아서 필기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기본적으로 잘 되고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엣지 패널을 눌러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패널에서 3분할 화면을 불러오면 이렇게 3분할 화면도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자, 다음은 덱스 모드입니다. 아마도 갤럭시 탭 S7에서는 이 덱스 모드를 단독으로 켤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띄워놓고 사용할 때도 버벅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니터나 스마트 TV를 가지고 계시다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송 화질도 괜찮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을 우측으로 끌고 가면 분할 화면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에서도 지원해 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실험실을 누르면 수동으로 앱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딘을 실행해 봤는데요. 전체 화면까지 지원해 주지만 키보드와 마우스가 먹지 않고 탭에서 터치패드를 해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덱스를 무선으로 연결하면 터치가 되지 않네요. 자, 그런데 탭 S7에서 덱스 모드를 실행하면 오딘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탭 S7은 지문 센서가 화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 버튼에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하면 잠금이 해제되면서 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처럼 화면에 있으면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탭 S7은 에어리어 방식이어서 인식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갤럭시 생태계라고 해서 갤럭시 버즈2를 S21 울트라에서 보다가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서 갤럭시 탭 S7에서 같은 영상을 보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고 바로 연결이 되죠. 이 기능은 정말 편한 기능이라서 없으면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버즈2 설정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자동 전환이라는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되고 동시에 두 기기에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8000mAh입니다. 용량이 크다면 큰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빨리 소모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M1 칩은 최신 모델이기 때문에 전력 관리가 더 뛰어나죠.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15시간 정도 되고요. 인터넷 사용시간은 14시간입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동영상을 볼 때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6시간 정도 보면 86%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인터넷 사용시간은 네이버 앱을 8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96%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충전 속도는 15W 기본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47%에서 1시간 19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25W 초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했을 때는 47%에서 55분 후에 충전이 완료되네요. 자, 15W 충전기와 25W 충전기의 충전 속도가 거의 한 25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10% 근처에서 충전하면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탭 S7이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높은 태블릿은 확실하고요. 필기면 필기,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편하고요. 덱스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성비도 괜찮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불량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말해주듯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매하기에는 조금 시점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탭 S8이 내년 갤럭시 S22 출시 때 같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거든요. 시기는 1월이나 늦어도 2월에는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지 않다면 기다렸다가 갤럭시 탭 S8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탭에도 울트라 모델을 투입해서 3가지 모델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탭 S7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